새마을금고 잠깐 볼까요? 예, 오늘 뭐 난리가 났네요. 예. 이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저 지금 뭐 폭탄 맞았어요. 문자로. 여러분. 5천만 원 원래 새마을금고 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예, 새마을금고 주는 거 아니고요. 나라에서 보장하는 은행들은 따로 있죠. 5천만 원까지. 그 새마을금고는 아닌데, 이제 뭐 통폐합 할 거고, 이렇게 뭐 할 건데 왜 불안하게 이렇게 떠드느냐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럼 떠들어야 지금 안 떠듭니까? 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입 다물고 정부처럼 또는 다른 사람들처럼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있을까요? 참 사람들이 못돼 먹은 심보가 많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통폐합 됐는데 그러면 돈 다 줄 거고 걱정 없는데 돈은 주지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아니면 또 이제 많이 집어넣으신 분들은 어떤 이자는 또 못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면 짜증나고 돈도 써야 되고 이러는데 얼마나 그 은행들이 그 이자를 조금 줄 적에 새마을금고나 뭐 제2금융권에 있는 것들은 얼마나 그 뭐 대충적으로 이자 많이 받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자 많이 받는 만큼 지네들 뭐 뒷구녕으로 다 쓰고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우리한테 이자 다른 은행보다는 훨씬 제2금융권들이 돈을 이자를 많이 주니까 거기다가 불안해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연체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 그런 이자들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 건설회사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좀 뭐 그냥 엉터리 같은 회사에다가 돈을 막 이자 많이 주니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자 주고 지들도 막 월급 가져가고 뭐 렌트비도 내고 막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자 연체율이 지금 여기 나온 게 뭐 11% 12%지 6% 5% 실질적인 것은 얼마나 많이 안 내고 있겠어요. 그걸 계산을 하셔야지. 여러분들한테 이자 주는 거 그거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잘 되고 있는데 왜 자꾸 떠들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왜 내 여기 들어와서 그런 거 보죠? 예? 안전한 얘기 하는 데 가서 좋은 거만 듣고 거기다가 돈 많이 집어넣고 이자 많이 주는 거 고대하면서 있으면 되지. 어쩌면 새마을금고에 있는 직원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잘 모르세요. 특히나 이 새마을금고는 동네에 있는 뭐 이런 시골 분들이 뭐 한 자리씩도 하면서 또 이제 지방 다니면서 이제 거기 동네 이웃들 다 새마을금고에 돈 놀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전원일기처럼 따라라라라라라라 이런 음악이 나오면 시장 거기 있잖아요. 동네 군수들 뭐 이런 사람들 다니면서 새마을금고가 최고야. 이자가 딴 데는 1% 주는데 여기 새마을금고 2% 준대. 그거 어떻게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2%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줬습니까? 돈? 그런 게 어딨어요, 공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간혹 한 번씩 말할 때 많은 폭탄 문자를 받았지만 그래도 큰일 날 것이다. 뱅크런이 시작되면은 어떨까 했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돈 빼야 하나 불안감에 지점 달려가서 예금주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동부금고 남양주의 동부금고 600억 대출 부실에 폐업 폐업이라는 말은 제가 역사 속으로 이제 새마을금고라는 이름이 없어진다는 얘기지. 거기에 이 많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이제 나라에서 또 난리들 치고 소리 지르면 이제 또 정부는 또 하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반이라도 줘야 되나 뭐 어떻게 방법론이 빨리 내 돈 내놔라 하니까 방법론을 만들겠죠. 그렇지만은 돈 많이 넣은 분들은 근데 이런 은행은 돈을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을 거예요. 서민들 돈 빨아먹는 데기 때문에. 어쨌든 남양주 같은 경우에 동부금고 600억 대출 부실에 폐업 후에 합병이라는 말로 이제 위안을 잡는 거죠. 우리는 이제 돈을 여기서는 망했지만은 남양주의 동부금고는 망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새마을금고가 이제 합작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이제 마련해 줄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정부에서 정부에서 안 맡아요. 정부에서 맡는다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미국처럼 JP 모건이라든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돈을 이제 그쪽으로 떠밀어가지고 니네들이 좀 맡아다오. 2008년 때도 그랬고 요번에 SVB 사태 때도 그랬잖아요.
예? 그쪽으로 떠넘겼잖아요. 떠넘겨가지고 너희들이 좀 어떻게 수습 좀 해라. 아주 겨우겨우 어떻게 뭐 수습보다는 연준에서 뒷근육으로 이제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대충 마무리는 졌지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사건들이 많아질 거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일단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은행이 한 4개 망했죠? 네. 은행이 아마 스위스에 있는 은행, 크레딧 스위스 뱅크까지 뭐 해가지고 다 뭐 미국 은행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골드만삭스도 많이 흔들렸었고 찰스 스왑이라는 증권 거래 은행도 되게 많이 흔들렸었고 하다못해 캐나다 은행까지도 엄청나게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은행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와르르하고 한 방에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아무리 나라에서 지금 뭐 잘 돼가고 있다, 잘할 거다, 잘 돼가고 있고 잘하고 그러는데 새마을금고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나요? 예?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그대로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지요? 새마을금고가 처음 스타트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은 제 말이 적중을 한 거 아닙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예? 그래서 잠을 하나도 못 자고 여기 너도 나도 돈을 빼면 내 돈은 못 찾을까 봐 불안해서 잠도 못 잤다. 그래서 오전 9시 땡 하고 뭐 그전에 뭐 한 7시 8시부터 서 있었겠죠. 예금 통장을 해지하러 달려왔다. 예상대로 지점 안에는 난리가 났다. 이런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이런 데가 하나일까요? 하나일까요? 예? 저한테 아무리 문자 폭탄을 날린다 하더라도 진실을 보고해야 되고요. 당시에도 미국에도 SUB나 시그니처 은행 같은 경우 돈을 못 찾을 뻔했죠. 아무리 뭐 미국에서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많은 돈을 집어넣은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고요. 이자도 없고요. 망한 마당에 무슨 이자를 줍니까? 이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에서 해결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믿어봐야지. 그리고 이제 시간 끌면서 이제 하면은 이제 또 뭐가 하고 JP 모건에 뭐 직원들이 또 들어오고 뭐 하고 또 뭐 수석 받고 뭐 하고 한 다음에 이제 통장 하나 체크업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절차만 하는데도 10개월에서 1년이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내 돈을 못 쓰게 되고 이자는 고사하고 내 돈 빨리 쓰는 거 마저도 못하게 될까 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새마을금고 뭐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전부 이런 일은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1290개인가 1300개의 새마을금고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미 땡땡땡아. 어? 미 치읓 니은 뭐 이런 쌍욕을 하면서 나한테 막 난리를 치고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 게 1, 2, 3월엔 본격적으로 제가 위험하니까 잘 생각하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원래 이게 지금 기사가 나서 그렇지 벌써부터 터진 겁니다. 공동대출로 연체율이 20%를 육박하는 새마을금고 부실 공포가 말도 못하게 이루어졌었는데요. 공동대출 연체율 20% 육박, 연체율이 20% 이건 뭐 거의 망한 거 아니에요? 예? 제일 위험한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 엉터리 같은 그런 데다가 PF 이런 데다가 뒷근육으로 돈 받아먹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깜빵 갔고요. 아직도 수사 받고 있는 그런 은행이기도 합니다. 은행이라 그런 것보다는 이제 동네 금고죠. 예?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저한테도 문자 댓글 막 이렇게 폭탄 세례한 인간들 보면은 한마디의 의지는 그겁니다. 구조조정할 거고 통폐합 추진한다. 통폐합 되면은 이제 뭐 금융기관 쪽에서 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잘 마무리해 줄 것이다. 니네 지금 사고 친 게 얼만데 누가 은행에서 또 안으려고 그래. 니네 같은 은행을.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연체율 6%를 4% 이하로 낮추면서 이제 부실 채권 연내 1조 2천억을 매각을 하겠다. 매각할 건 있니? 매각할 거는 있어? 그래서 이제 농협, 수협 다 위험하죠. 이런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타 기관 대비 건정성 규제가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에 입법 예고한다고 합니다. 유동성 비율이 80% 이상 부동산 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로
30% 합산. 뭐 이거 뭐 들으나 마나고요. 새마을금고가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해지 않았습니까? 예? 다 받아가지고 넣어놓고. 그러면 이자 줘야 되잖아, 매달이. 이게 무슨 다단계식으로 이 사람한테 이자 주고 이제 뭐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높이 그런 공짜 이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SUB, 시그니처 이런 은행들, 실리콘밸리 있는 은행도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진 것은 바로 그 이자를 많이 주고 이자 굴릴 때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은행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소문이 나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망한 것입니다. 실직자도 많아졌고 은행 자체는 이제 이름이 없어졌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새마을금고 역사 속으로 뭔가 그 뿌리들은 남아있겠죠. 사람들의 돈이 아직 남아있고 대출 문제도 있고 대출 어떤 분들은 대출 그러면 안 갚아도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짜를 좋아해. 아니 대출을 받았으면 어느 은행으로 통폐합 된대잖아. 그럼 거기서라도 당신 크레딧 생각해서 계속 갚아야 돼요. 그런 거는. 돈을 집어넣은 예금주들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돈을 줄지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지 대출을 안 갚아도 돼요. 이게 뭐 그냥 날로 먹겠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지 마세요. 예? 그거 다 국민의 돈으로 장사한다고 하고 이자 주고 대출 받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날로 먹으면 그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좀 제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돈 잘 이자 넣으시고요. 대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잘 갚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행에 집어넣은 우리 국민의 돈이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새마을금고는 소형 빌라까지 공격적으로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마 터질 게 터졌다. 이게 지금 빌라가 소형 빌라들이 지금 전세 문제로 해가지고 전세가 1억밖에 안 되는 거 집을 갖다가 2억에 전세를 주고 이건 뭐 거의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빌라들 거의 버렸어요. 위치가 안 좋은 것들은. 이런 상태인데 거기다가 또 대출까지 줬다? 이런 상태면 이런 식으로 뭐 대출 왜 이런 빌라 같은 거는 이제 신용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빌라 싸게 사가지고 또 거기서 해가지고 뒤로 또 돈 좀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받고 그런 일이 옛날에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뿌리들이 남아 있었던 게 바로 새마을금고죠. 옛날에 뒷근육으로 돈 10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해서 대출 많이 끌어서 받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저도 많이 압니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써본 일도 없지만은 뭐 많은 옆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썩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이런 소규모도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 돈을 갖다가 끌어 모으고 이런 거 슈킹 해가지고 자기네들 배불리고 이렇게 하는 썩은 은행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전부 수사받고 있고 아직 30개 조사받고 깜빵에 놀 인간들은 다 들어가야죠. 뒷근육으로 돈 받아 처먹은 놈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잘못됐고 요번에 정말 정화를 잘 해서 깨끗한 은행들만 남아야 되고요. 뒷근육으로 돈을 줘가지고 그런 돈은 검은 돈으로 한 1,000억 받으면 900억은 슈킹하고 100억 가지고 뭐 다리 같은 거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몇 개 만들어 놓고는 분양해가지고 사람들 등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새마을금고와 소형 빌라까지 공격 대출. 빌라 같은 거 이렇게 대출할 적에는 이자가 높지 않으니까. 이자 높은데 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한테 이자 많이 주겠다 그래서 돈을 땡겼기 때문에 그 이자를 또 주려면은 이자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대출을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게 걸리고 또 똑같이 또 방법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터질 게 골마 터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출 27조 56조로 폭증을 했고요.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 감독 늦은. 내가 지금 행안부를 조금 들여다봤더니 얘네들은 그 재난안전관리 중앙행정기관 고객민원 사태 이런 거 뭐 관리하는 데더라고요. 아니 행안부 나 원참 얘는 이런 애들이 뭘 하겠어요. 행안부에서 무슨 부동산 이런 거 뭐 대출 주고 이런 거를 무슨 관리 감독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러니 이렇게 새마을금고 연주일이 사상 최고치까지 가봤자 월급 받고 그냥 뭐 왔다 갔다 출퇴근이나 하지 조사는 했겠어요. 서류를 볼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또 다른 부서들에 많이 앉아 있죠. 어쨌든 이런 그 뱅크런 사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양주는 결국 뱅크런 사태, 사람들이 무대기로 때를 쓰고 줄 서 있길래 들어가서 보니까 더 많이 앉아 있더라. 나도 돈 찾으러 가는데 줄 서서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그냥 수백 명이 내 돈 내놔라 그러고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돈 줄 거는 없고 남양주 여기서는 이제 할 수 없이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아니면 동네 여러분, 네, 동부금고에서는 우리는 이제 합병, 이게 합병이냐? 18번이 합병이야. 우리는 폐업하지만 다른 새마을 금고에서 당신들 돈을 믿고 다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라 얘기는 못하죠. 나라에서 책임질 건 하나도 없죠. 행안부는 이제 고객관리, 안전관리 중앙행정기관 이런 쪽에 일을 하는 거기서 뭘 합니까? 이렇게 예금지가 이제 몰리면서 깜짝 놀래죠. 이런 일이 이제 가을에, 겨울에 몇 군데에서 또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문자 폭탄 그리고 공격을 했지만 제 말은 항상 똑같다. 조심하시고요. 원래 거기에 많은 문자를 넣으셨어요. 새마을 금고는 5천만 원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맞습니다. 책임 안 져요. 그 마음의 위안을 그렇게 너무 야박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뭐 이런 일이 이게 소규모 돈을 갖다 집어넣는 서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데모하고 또 난리 나고 죽는다고 막 바닥에 이렇게 거품 풀고 이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돈을 줍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볼 적엔 한 5천까지는 새마을 금고도 뭐 얘네들은 18번이 지는 이제 합병돼가지고 잘 됐거든. 합병이 잘 되면 뭐 일자리 다 떨어지고 문 다 닫고 1,300개가 이제 좀 안 되죠. 1,300개. 뭐 몇 개로 바뀔지 모르고 어떤 은행이 책임을 질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은행들이 그렇게 여유로운 은행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자 몇 푼 뭐 몇십만 원 더 주는 거 좋죠. 기분 좋고 안전할 때는 좋은 일이고요. 이것이 그랬기 때문에 터졌다 생각을 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이게 이제 금리가 은행도 지금 또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